나이값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면서 나는 수백 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과 나이에 맞게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채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나는 말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왜 상대에게는 상처로 닿았을까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그 사람은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참을성이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나는 조정숙, 66살입니다. 전주 완산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병원을 정년 퇴직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규칙이 사라진 뒤로 나는 한동안 아침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멍하니 창밖만 봤습니다. 30년을 환자를 돌본 사람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묻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병원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딸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에, 둘째는 같은 전주에 살지만 2달에 한 번 얼굴을 보면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전화를 하면 대화가 짧게 끊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둘째 딸 지연이가 직장을 옮기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벌써 반대할 이유를 3가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들어주면 된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들어주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왜 지금 직장을 그만두려 하느냐고, 나이가 몇인데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항상 그래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가 머리를 짧게 잘랐을 때도, 친구 결혼식에 뭘 입고 갈지 물었을 때도 나는 의견을 보탰습니다.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당연한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눈에는 그 역할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첫째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엄마 전화를 받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기는커녕 첫째에게도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다 딸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었는지 나는 한동안 그 생각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딸들과의 통화가 점점 짧아졌고 명절에 둘째가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나는 드디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나는 밤에 혼자 앉아 지연이와 나눈 대화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한 말들이 전부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 어떻게 관계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 동료였던 경자씨, 64이었습니다. 나보다 2해 일찍 퇴직하고 역시 자녀들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자씨도 자식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일마다 불안하다고 몇 번이나 내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한테는 그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말을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경자씨는 아들이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새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경자씨는 잘 생각해봤냐고 한 번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다고 하자 알겠다, 잘해봐라 하고 끊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어머니인가 싶었습니다. 경자씨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경자씨 아들이 그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스스로 전화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먼저 물어왔다는 겁니다. 경자씨는 그때서야 천천히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먼저 말하지 않았을 때 아들이 먼저 찾아오는 걸까? 내가 먼저 말했을 때는 딸들이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싶었습니다. 경자씨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말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가 아들과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말하는 동안 경자 씨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경자 씨 얼굴이 환했습니다. 나는 경자 씨한테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경자 씨는 별로 한 말이 없다. 그냥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내가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조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내가 알고 상대가 모르는 관계가 당연했으니까요. 30년 동안 나는 환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내가 나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 방식을 그대로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지난 시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딸들에게 조언을 쏟아냈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딸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자 씨가 입을 닫을 수 있었던 것은 참을성이 남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자 씨는 자기가 아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받아들임이 나한테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이 맞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려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처럼 보이지만 상대한테는 자기 삶에 대한 불신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멀어진 경험이요. 그 말이 옳았기 때문에 상대가 멀어진 게 아닙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는데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왜 알면서도 못 바꿨을까요? 경자 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물러서면 계속 밀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말을 줄이면 내 존재 자체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꺼내보기 전까지는 나도 몰랐습니다. 30년을 병원에서 버텨온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운다는 감각이요. 퇴직한 뒤에도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지연이가 엄마는 항상 그래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항상 그러냐고 되물으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반박 자체가 바로 항상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이 걸리셨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일 겁니다. 말을 줄이면 질 것 같은 그 느낌. 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경자 씨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으려면 손에 힘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참고 나니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워야 상대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자리를 지키려 버티면 버틸수록 상대는 그 자리에서 더 멀리 물러선다는 것도요. 그 역설이 나를 한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잘한 것만 기억하려 하거나 반대로 후회만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딸들한테 한 일들이 전부 옳았다고 믿으려 했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해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지난 삶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바꾸지 못하면 결국 내가 살아온 시간 전체를 부정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딸들에게 내 기준을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네가 먼저 묻기 전까지는 엄마 생각을 말하지 않겠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이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나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한테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꺼내면 다음번에 말이 나오려 할 때 그 약속이 떠오릅니다.
그게 일종의 브레이크가 됩니다. 당장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갑자기 자주 전화를 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참은 날, 밤에 혼자 앉아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 문장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한 문장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내가 물었습니다. 왜 나는 말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사람이 되었냐고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압니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왜 상처로 닿았냐고도 물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상대가 아닌 내가 더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경자 씨가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었냐고도 물었습니다. 경자 씨는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들의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나한테 가장 오래 걸린 공부였습니다. 이 이야기와 맞닿는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슨은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지난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남은 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랜 연구 끝에 밝혔습니다. 지난 삶을 있는 그대로 안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노년을 전혀 다르게 산다는 것이 그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택하셨나요? 조언을 먼저 건넨 쪽이었는지 아니면 묻기 전까지 기다린 쪽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